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이어서 16일 대체 휴일로 이어지죠. 오늘 해서 대체 휴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이 밖에도 요즘 코로나19로 고용변화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부당 대우라든가 휴업수당, 또 권고사직, 연차휴가, 야근수당, 또 요즘 휴가 많이 가시는데 휴가 수당이라든가 또 휴일금에 따른 여러 가지 휴일 수당, 퇴직금 산정, 산재보험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민 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상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요즘에 좀 뜸한 것 같아요. 뜸해요. 예, 네. 워낙 장기화되니까. 워낙 이제 웬만큼 정리될 건 다 정리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작년 넘어오고 올 초 정도까지 분쟁이 좀 많았겠군요. 꽤 많았죠. 예. 근데 여전히 이제 영업 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력을 줄여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도 갑자기 확진자 늘어나면서 그렇죠. 3단계로 또. 예. 올랐고 또 최저임금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 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 같은 건 아직 없나요? 이게 올해 인상률이 굉장히 좀 적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첫 해 워낙 많이 뛰었고 이제 조금 여전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인상폭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아주 큰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최저임금 이제 산입범위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 예전에는 복리후생비라든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이 최저임금에서 빠지다가 몇 년 전부터 일정 부분들을 또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조금씩 그 폭이 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입되는 비율들이요. 실질적으로 그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의 부담이 또 상쇄되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담 관련한 부분들은 좀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대체 휴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휴일 정의를 어떻게 좀 내릴 수 있을까요? 대체 휴일이라는 게? 이게 이 자리 통해서 이 코너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유급 휴일이라고 하는 게 일주에 이제 소정근로 시간을 만근하거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거나 이런 경우에 지급하는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일요일로 알고 있죠. 그거와 그 근로자의 재정에 관한 법률이라서 오는 근로자의 날 5월 1일 요것만이었다가 너무 좀 휴일 관련한 부분들이 일반 사기업과 공공기관이나 여기하고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에 있는 우리가 이제 달력상에서는 빨간 날이라고 하는 날들 있잖아요. 이런 날들이 왜 빨간 날이냐면 그 관공서 공공기관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건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 사기업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편차가 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사기업에도 확대하는 부분들 자체가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부담된다라고 하는 경영계나 이쪽에 우려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 적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기준이 뭐 300인 이상 사기업도 예, 맞습니다. 보통 네. 그렇게 기준이었죠. 네. 기준점이.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상, 300인 30인 미만 이상. 네. 이 전면적인 적용이었는데 그럼 5인 이상, 30인 미만 여기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 내년부터 적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특히 올해 하반기 때 네. 이게 대체 공휴일이라고 하는 날들이 다 또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들어가 버리니까 올해 특히 그래요? 예, 네, 네. 그것 관련한 우려들이라든가 비판이 많다 보니까 네. 그 국회에서 아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걸 제정해 버렸어요, 올해. 공휴일 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네.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련한 부분들을 네. 확대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강제로. 사기업에 네. 강제로 네, 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5인 이상. 예. 그럼 역시 네네네. 이 혜택을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네, 얘기인가? 맞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좀 5인 미만 사업장들한테 적용이 안 되는 법률적으로는 안 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규모가 있는 사업장들은 다 또 휴일로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그 영세 사업장에서도 이 부분들을 많이 좀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8월 16일 같은 경우 대체 휴일로 이제 법률로 제정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네네네. 공휴일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체 휴일로 제정이 됐는데 5인 이상 30인 이상 내년부터 적용이 되면 아니요. 네. 그러니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들을 근로기준법으로 끌어오는 게 네. 단계적 적용이었는데 올해 그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걸 제정해 버리면서 5인 이상 사업장 그대로 확 다 땡겨버린 거예요. 다. 그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다 적용된다고 다 보시면 같이 돼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대체 공휴일, 네. 대체 휴일과 관련한 부분들도 강제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반기 때는 3일이 적용됩니다. 광복절, 네. 개천절, 한글날. 이거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나요? 이 날들이 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월요일 날이 휴일로 또 별도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 5인 이상까지 네. 다 적용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네네네. 예. 5인 이하 사업장이 좀 문제네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그럼 일은 하되 네. 수당으로 좀 뭐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대체. 네. 그게 안 된다면 네. 쉴 근데 수가 없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5인 이상 사업장과 다르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네. 연장이나 야간이나 휴일날 근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가산 수당이 안 붙는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들 일단 제외거니와 일단 그날 자체가 유급이 안 되니까 100% 별도로 지급받는 부분들은 없죠. 특히 이 휴일에 관련한 부분들 적용할 때 조금 그 주의를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하고 네. 그 시급제나 일급제인 경우가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네.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사업장, 우리는 주월제 사업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 사업장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A라는 근로자는 월급제예요. 뭐 300만 원을 받는다. 네. 그리고 상담 전화 먼저 예, 받아야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네, 제 월급 때문에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제가 10명 정도 유통원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네. 사장님하고 그 월급을 책정할 때 300만 원을 했거든요. 근데 네. 시간은 제가 9시부터 6시 반 정도 근무하고, 가끔 8시까지 연장 근무할 때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월급에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던 포괄임금제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몰라가지고요. 간혹 가다가 연장 근무를 하는데 네. 회사에서는 이미 이제 급여 안에 300만 원이라고 하셨고 이제 급여 안에 예. 그 수당들 연장 근로 수당들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급여 체계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네, 하시는 예. 거죠. 예.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혹시 예. 근로계약서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네. 근데 급여가 총액이 300만 원이긴 하지만 그 안에 구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 구성에
뭐 기본급도 있을 거고 연장 수당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네, 저기 기본급 연장 수당 10대 차량 유지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장 수당은 뭐 금액이랑 시간이 나와 있어요? 몇 시간분 뭐 이렇게? 예, 저기 연장 수당은 20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예. 그럼 하루 한 달에 20시간 연장 근무를 하는 조건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면서 회사에서 네. 포괄임금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예,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포괄임금제라기보다는 고정연장수당제거든요. 이건 고정 연장수당제라고 하는 건데 연장수당제. 무슨 말씀이냐면 급여 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월 20시간 분의 연장 근로를 할 거를 전제로 해서 이미 수당을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즉, 그 20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수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그 이미 나간 거기 때문에 20시간 분이 별도로 주진 않는 거죠. 다만 실제 연장 근로 시간이 20시간을 네. 초과하는 달이 있을 수 있겠죠. 어쩌다가. 예, 예. 만약 예, 30시간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 예. 그 추가된 10시간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을 해주셔야 돼요, 회사가. 예. 그런데 그 20시간 안쪽으로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네. 이미 그 20시간 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본인의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정확하게 그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포괄임금제라기보다는 고정연장수당제이기 때문에 고정된 그 연장 근로 시간 수만큼 예. 안쪽으로 이루어진 그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예. 20시간을 초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초과한 거는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노무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부당 대우라든가 수당 관련해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퇴직금 산정이라든가 산지보험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정연장수당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상담해 주신 분은 이게 포괄임금제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포괄임금제하고 고정연장수당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사파트 쪽에서 얘기를 할 때 고정연장수당제하고 포괄임금제를 혼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만 법리적으로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좀 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 개념들이에요. 그 법원이나 고용노동부 쪽에서 얘기하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건 근로시간이 매우 불규칙하고 실제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운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선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다는 얘기죠. 네.
이 경우에는 계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들이 불이익하지 않는 기준 선을 정해서 특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이 급여 안에 뭐 연장이라든가 법정 수당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약정을 하는 걸 포괄임금제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많이 아니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네. 한 5, 6년 전부터 이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부분들이 워낙 많이 만연하고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다. 그 포괄임금제라는 미명하에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나 뭐 고용노동부 쪽에서 매우 엄격하게 진짜로 근로시간 측정 자체가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좀 인정되는 직종이라든가 직무에 관련한 부분들에만 포괄임금제 유효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정연장 수당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정연장 수당도 어떻게 보면 포괄임금제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포괄임금제, 법원이나 그 고용노동부 얘기하는 포괄임금제는 뭐 3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 300만 원 안에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뭐 휴일 근무도 들어가 있고 연장 근무도 들어가 있고.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뭐 기본급이 250만 원, 법정 수당 50만 원. 이 50만 원 안에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5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100시간을 하든 이미 다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포괄임금제거든요. 근데 지금 전화 주셨던 분이 얘기했던 고정연장 수당제라고 하는 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당시에 급여를 구성할 때 특정 시간을 근무할 거다라고 해서 아예 시간을 특정해서 연장 근무든 연장이든 야간이든 휴일이든 그 특정한 성격과 시간수를 특정해서 아예 급여를 책정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장 수당, 그러니까 연장 근무라는 것이 지금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예측해서 잡아놓는 근무 그렇습니다.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텐데 왜 이 고정연장 수당제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걸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예정될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특정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그 사회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허용되는 부분들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어떤 폐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게 편면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0시간을 예정을 하고 지금 급여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무를 해봤는데 20시간이 안 나왔어. 연장 근로가. 그렇다고 뺄 수는 없어요. 20시간 근무를 안 해도 월급에서 300만 원에서 안 했으니까 20시간 주기로는 약정했으니까 그렇죠. 할 거다라고 하는 약정, 예정 약정을 했기 때문에 20시간치는 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근무한 연장 근로가 20시간을 초과했어. 30시간이 됐어. 그러면 그 초과된 10시간에 대해서는 또 줘야 돼요. 그게 근로자한테 이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법에서는. 고정연장 수당제가 뭐 늘면 늘 만큼 더 지급하면 될 것이고 또 20시간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도 뭐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리한 조건은 아니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을 하든 상관없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버리는 약정인 거예요. 30시간도 할 수 있고 40시간도 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그 차이군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 관련한 부분들은 저도 이제 그 자문을 해드리거나 상담을 해드릴 때 예전에 연봉제라는 미명하에 이런 식으로 많이 넣었었거든요. 이제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연장 근무제는 1.5배죠. 기존 근무 5인 이상 사업자. 5인 이상 사업자. 그다음 20시간 1.5배로 따진다면 월급의 상당한 부분 차지할 수 그럴 있겠네요.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받는데 그 잔여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최저임금 밑돈다면 안 되죠. 최저임금 이상으로 그렇죠. 규정을 해놔야 된다. 연장근로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이 고정연장수당제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타당하다고 보는 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걸 좀 악용해서 급여 수준이 좀 높은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최대 이제 그 연장근로 할 수 있는 게 일주에 12시간이잖아요. 이걸 풀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12시간으로. 예. 이렇게 또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부당 대우 또 여러 가지 권고사직이라든가 수당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 같다. 일만 시키고 또 이거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 안 해준다. 뭐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30분 정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 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체 휴일 개념이라든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 대체 휴일이 월급제, 시급제, 1급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다르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월급제와 네. 시급 1급제가 구분이 좀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8월 16일 날이 대체 휴일이 됐잖아요. 이제 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8월 16일 날이 유급 휴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15일도 유급 휴일이고 16일도 유급 휴일이에요. 이게 지금 빨간 날이기 때문에 15일이 무조건 그거냐? 그건 아니고 광복절이기 때문에 유급 휴일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은 그러니까 주말에 근무를 하는 사업장일 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중에 그 쉬고,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쉬고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가 소정근무하는 날인 경우는 빨간 날과 상관이 없이 일요일 날에 빨간 날이지만 네. 그 근무하는 날인 거 아닙니까? 일요일이. 그렇죠. 근데 그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8월 15일과 16일 양일이 그냥 유급휴일이 된 거예요. 아니 대체 휴일이지 않습니까? 16일. 그럼 15일을 대신해서 쉬는 건데 이틀이 다 유급휴일이 가능하다고요? 예,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유급휴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두 날이다. 예. 대체휴일 관련한 법에 따라 가지고. 네. 그러면 주말 근무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 월요일까지 다 근무하는 날인 사람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날이 월급제인 근무자들이 다 그날 쉬었다라고 하면 별도로 돈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월급 안에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 쉬었다고 볼게요. 휴일날 네. 다 쉰다라고 보면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돈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급이나 1급제는 근무한 날에 대한 부분들을 돈을 받아가는 분들이잖아요. 네. 시간이나 날에 대해서. 이분들은 양일이 모두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근무를 안 해도 돈을 그냥 받는 거예요. 100%. 월급 근로자는 쉬면 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시급이나 1급제는 그날 근무 안 해도 돈을 받고 그날 나와서 또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추가로 150%씩을 더 받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그걸 인정해 줍니까?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영세 있다고요. 사업장에서?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일을 안 해도 당연히 예, 100%씩 줘야죠. 100% 받아야 되나요? 예. 그런데 주는 근무를 안 시켜도 사업장이 있을까요? 예. 그건 그래요?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도 네, 보통 맞습니다. 뭐 시급제, 1급제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한다면 네. 그 휴일날 관련한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주휴 수당도 안 주려고 하는데 이 수당을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시급제 학생들 아르바이트 또 뭐 시간 장같이 일하시는 분들 하시는데 이 법을 잘 몰라서 네. 찾아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몰라서 그렇죠. 사업주는 알지만 아니, 모르겠건 사업주 분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업주도 몰라서 지금 이게 대체휴일법이 네. 바로 얼마 전에 들어왔고 법이 바뀌면서 네. 이 확정된 것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도 지금 네. 대체휴일을 어떻게 줘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5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하게 말씀드려요. 그냥 그날 근무하시면 150%더 주시면 됩니다. 네. 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제 시급제나 1급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15, 16일은 시급제들이 일을 안 하면 그냥 100% 받지만 네. 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일요일인데 이거 쉬는 날 일을 하는 거 일을 꼴이니까 하는 거니까 그럼 300%를 받는 거예요? 아니죠. 250%죠. 250% 그렇죠. 그렇죠. 근무를 안 해도 해도 나오는 100%와 100%와 유급휴일이 네, 돼버렸으니까 일을 하니까 16일을 기준으로 음. 놓고 보면 그날은 근무를 안 해도 100% 받을 거고 네. 추가로 만약에 그날 나와서 근무를 하래. 음. 그래서 나와서 근무를 한다면 네, 250%. 150%를 더 줘야 되는 거죠. 휴일 근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준 100%. 만약에 그날 나와서 8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라 뭐 10시간을 근무해. 네. 그러면 8시간까지는 그 휴일 근로니까 150%. 네, 그다음에 1.5.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 10시간을 근무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나머지 2시간, 자녀 2시간은 휴일을 나와서 근무를 하는 연장 근무가 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또 50%가 가산돼서 20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사업주들이 네.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알아도 모른 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거의 사업주들이 진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네. 그 노동관계법 관련한 부분들이 다른 어떤 법률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소위 말하는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죠. 네. 올 초까지만 해도 이거에 대한 논란이 없었는데 그 올해 중반기 넘어서면서 하반기 때는 빨간 날이 없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니까 또 그걸 반영해서 또 법을 아예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시급제 하루에 5만 원 일당을 받는다면 15일이나 16일. 최저임금 일반일 것 같은데 5만 원. 아, 그런가요? 예. 뭐 10만 원이라고 해요.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네. 125%면은 150%더 받아야 되면 25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무를 안 해도 일단 10만 원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냥 그렇죠. 나와서 근무를 하면 15만 원이 별도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럼 네. 그날 일당 10만 원 받던 시급제 25만 원을. 근데 권리를 잘 행사 못하는 것 같아요. 시급제나 1급제. 근데 너무 이렇게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 근로자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권리도 많이 높아지셨고 이제 정보들도 빠르게 얻으셔서 지식도 많이 높아진 것만큼이나 네. 사업주 분들도 이 노무관계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네. 그 문제식들 중요성들을 인식이 많이 제고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직원이 한두 명 정도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직원이 많은 경우 시급제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큰 있죠. 부담이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급제든 1급제든 네. 상용으로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는 그 상담을 해드릴 때 네. 시급이나 1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쭉 근무를 계속 가져가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차피 주휴수당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향후에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네. 월급제로 차라리 전환을 하셔갖고 가져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 네. 그러니까 이번 대체휴일 관련한 문제만 보더라도 A라는 근로자가 1급제, 그러니까 월급제로 근무하는 경우와 1급제로 근무하는 경우 사실 월급의 차이는 없거든요. 줘야 될 건 다 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1급제라는 이유로 월급제와 달리 다른 취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또 사업주가 불리하고 네. 시급제, 1급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겠군요. 네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